자, 조선일보가 웬일로 카카오하고 쌓인 게 있는지 오늘 1면하고 8면에 걸쳐서 지금 카카오가 택시를 독점하고 택시도 기사도 손님도 손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사 보도를 했습니다. 또 다른 한편으로 미 하원이 초강력 반독점법을 발의해서 구글, 애플, 아마존, 페북이라고 부르는 빅테크 기업에 대해서 독과점의 위반으로 강하게 규제를 하려고 하고, 특히 카톡 같은 플랫폼 산업의 독점을 종식하는 법안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오늘 아침에 택시 타고 가려고 부르니까 5분 넘어 배차가 되지 않아 카카오 택시 앱에 블루 택시가 옆에 있다. 그러니까 3,000원 더 줘야 온다는 겁니다. 그걸로 하니 바로 오더라는 거예요. 급한 상황이라 웃돈 주고 탔지만은 정말 광고 문구처럼 근처에 블루 택시만 있었는지 배차를 안 하고 지고 있다가 돈을 더 내겠다고 하니까 배차해 준 건지 모르겠다. 그걸 연상시키죠. 요즘도 뭐 그럴 거라고 봅니다만은 밤에 12시쯤에 강남역에다가 택시 잡으려면 안 잡히지요. 그러면 따블 하면 이제 오고, 어떨 때는 따따블 불러야 온 적도 있습니다. 지금 카카오가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블루 택시니 뭐니 택시, 고급 택시를 가지고요. 택시 기사는 99,000원짜리 카카오 요금제 이 플랫폼 가입을 두고 골머리를 앓는데, 여기 가입하면 가고자 하는 방향의 고객을 우선적으로 받을 수 있고 실시간 호출 많은 지역의 지도도 확인할 수 있는데, 요즘 카카오콜을 안 받으면 빈 택시 몰고 2시간을 돌아다녀도 기본 요금 손님 하나 태우기 어렵다. 돈 내가면서 손님 태우고 있는 이 꼴이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카카오가 택시 호출 시장의 80%를 장악하면서 이 카카오 택시 시대가 열렸는데, 사기업인 카카오가 손님과 택시 기사 사이에서 배차권을 털어주고 양쪽에서 뜯어먹고 있다는 거예요. 손님도 웃돈을 줘야 되고 기사도 99,000원을 내야 되고, 플랫폼 좋아하다가 이 플랫폼에 코가 낀 거예요. 옛날에 타다 택시도 제가 결국은 그렇게 된다 했고, 카카오 또 뭡니까? 이 카카오 카풀도 그리 될 거라고 제가 예고를 했습니다. 자, 택시 업계를 혁신하겠다며 2015년에 카카오가 택시 업계에 뛰어들어가 처음에는 손님 기사 다 무료였지요. 그 덕에 국민의 절반 이상 2,800만 명, 택시 기사의 대다수 23만 명을 확보를 했어요. 가입자로요. 그래서 시장 독점을 이루고 난 이후부터 유료화에 나서면서 택시 요금 체계가 무너졌다. 기본 요금은 3,000원이지만은 택시를 타려면 블루라는 걸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웃돈 3,000원은 기본적으로 줘야 되는 겁니다. 택시 탈라 하면 승차 거부를 하죠. 그러면 따블 하면 이렇게 택시 기사가 승객을 골라 태울 수 있지 않습니까? 많이 더 웃돈 주겠다는 사람을 골라 태우는 승차 거부. 그런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카카오가 결국 유료화로 승차 거부를 하면서 웃돈을 저거가 챙겨가고 있다는 겁니다. 카카오는 지금 소비자와 택시기사 양쪽에서 수익을 거두고 있는데, 소비자한테는 쾌적 친절하고 자동 배차되는 명목으로 블루 택시라는 것을 이렇게 붙여주고 3,000원 웃돈을 받고, 배차 성공률이 높다라는 걸로 또 1,000원 웃돈을 받는 스마트 호출이라는 것도 합니다. 이런 유료 호출 서비스를 만든 뒤에 자사 앱에서 우선 노출하여 수익을 갖다가 극대화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말인 13일 오후, 어제 오후에 이 기자가 강화문에서 택시 호출 앱 카카오티를 켜고 강남역 가는 택시를 부르자 호출 리스트에 유료 호출 서비스 블루가 제일 먼저 뜨더래요. 자, 그 다음에는 모범 택시가 뜨고 블랙 택시가 뜨더라는 겁니다. 전부 다 비싼 거죠. 그런데 블루, 모범, 블랙 중에서 제일 싼 블루를 무의식적으로 택하게 되는데, 이 가격에는 일반 택시에는 없는 이용료 1,000원이 또 더 붙어 있다는 겁니다. 블루는 카카오가 자신들과 가맹 계약을 맺은 블루 택시에만 해주는 서비스라고 합니다. 여기 가입하려면 택시기사는 매출의 20%를 수수료로 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산한 주말이라도
손님과 더 가까운데 비가명 택시가 있어도 카카오는 웃돈을 받고 근처 아닌 더 멀리 있는 자기들하고 계약된 블루 택시를 우선적으로 불러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호출 택시는 호출 리스트 화면을 위로 끌어올라야만 보이는 하단에 갖다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니 택시 기사들이 지금 불만이 터지고 택시 노조도 지금 나다니. 그래서 이제 배회 영업, 즉 손님을 찾으러 다니는 거는 아예 손님을 못 태운다 인식이 생겼고, 그러니 결국 수수료 내는 상품에 가입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다. 그런데 카카오가 가맹 택시에 콜을 몰아준다라는 의심도 나오는데, 블루가 아닌 일반 택시 호출을 선택해도 배차권을 지인 카카오가 한참 동안 주변에 2분, 3분, 4분 해가지고 시간을 끄면 초조해진 사람들이 이 블루를 부르게 되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블루를 우선 배정하는 쪽으로 유도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것이 소비자의 택시비를 올리고 택시 기사들의 수익성을 더 악화시키는 쪽으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자, 2015년에는 어째서요? 카카오가 택시 기사들한테 자기들 앱을 깔아라고 지원금을 줬지요. 또 무료로 승객 목적지를 보고 골라서 태우던 택시가 이제는 매출의 20%를 떼가는 블루 택시, 99,000원을 멤버십으로 내야 되는 이 서비스로 바뀌어 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택시 기사 입장에서는 콜 하나하나가 자신의 생계이기 때문에 99,000원 내고 대부분 유료 서비스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냥 손님 타는 일이 없다 보니까 저도 요즘 급해서 택시 타려면 길거리에 택시가 거의 없어요. 그냥 택시가 빈 택시가 지나가도 예약이라고 불 켜놓고 가버려요. 그래서 블루 택시의 경우에는 이 카카오 호출이 아닌 자기가 알아서 태운 손님도, 길거리에서 태운 손님도 카카오 측에 매출 20%를 내야 된다는 겁니다. 가맹 택시로 가입할 때 카카오가 운행 정보가 연동되는 그런 미터기를 만들어가 그걸 달 것을 요구한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카카오 T 그리고 카카오 캐릭터 이런 거를 택시 바깥에 카카오 T라고 붙이는 비용까지도 택시 기사가 내야 되는데 총 50만 1,000원이 들었다는 거예요. 길거리에 지나다니는 카카오 택시 그 포장도 카카오가 해주는 게 아니라 기사들이 다 한다는 겁니다. 자, 똑같잖아요. 뭐하고 똑같아요? 배달의 민족하고도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지금 이런 업체들 플랫폼 사업체라 그러지요. 미국의 하원이 구글, 애플, 아마존, 페이스북 등 4개 플랫폼 기업의 사업 확장을 강력하게 저지하는 법을 발의했어요. 플랫폼 동점 종식 법안으로 이해관계 상충 행위를 금지시키고 어길 경우에 회사를 쪼개거나 강제 매각시키겠다. 또 온라인 선택과 혁신 법안으로 경쟁사에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시키고 플랫폼 경쟁과 기회 법안으로 타기업 인수 때 반독점 소지 없음을 입증해야 되고 서비스 스위칭 허용 법안이라고 저장된 데이터를 다른 곳으로 쉽게 옮길 수 있도록 하고 M&A 수수료 현실화 법안이라고 M&A를 할 시 경쟁 당국에 납부해야 되는 수수료까지 지금 인상시키는 그야말로 플랫폼 참여자들과의 경쟁을 금지시키고 자체 브랜드 상품 판매도 금지시키고 어기면 기업을 분할시키고 강제 매각을 시키고 잠재적 경쟁사 인수도 못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제가 전에부터 빅테크 기업이라고 부르는 이는 플랫폼 독점 기업에 대해서 미국이 그냥 있지 않을 거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되면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의 운영 방식이 크게 바뀔 거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하원에서는 규제되지 않은 테크 독점 기업들이 너무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그들은 승자와 패자를 선택하고 중소기업을 파괴하고 가격을 올리는 특별한 위치에 있다. 이 운동장을 평평하게 만들어서 공정한 경쟁을 하게 하겠다. 그래서 플랫폼 독점 금지 법안이 5개 법안 중에 제일 강력한데 전자상거래 공간에서 플랫폼을 운영하는 기업이 플랫폼 내에서 활동하는 다른 기업들의 이해와 충돌하는 사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마존은 아마존닷컴에서 16만 종의 자체
브랜드를 아마존 베이식이라는 이름으로 저렴하게 파는데 이런 것들도 다른 판매자의 이익을 침해하니 불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자체 브랜드 상품을 개발하는 것을 독점이라고 본다는 겁니다. 테크 대기업의 제품이나 검색 결과에 자사 서비스를 우선적으로 노출하는 것도 안 된다. 구글 검색 결과에 유튜브나 구글 맵 등을 소개해서도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조선일보가 이제 이걸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그렇게 플랫폼 기업에 대한 독점을 반대한다 했때 규제를 완화하고 4차 산업혁명을 외치던 조선일보가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또 하나 웃기는 거는 외국 인력이 1%만 입국해서 중소기업이 최악의 인력난이다. 4만 명 입국 계획 중에 400명만 들어왔다. 내달부터 50인 미만도 주 52시간제를 하는데 외국인 부족에 주 52시간 겹쳐 회사는 폐업이고 직원은 월급이 줄어들어 투잡을 고민하고 있다. 초과 수당을 못 받으니 월급이 아주 작아진다. 외국인 근로자 부족이 심각한데 그나마 불법 사업장을 찾아서 떠나고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 영업이 정상적으로 하면 월급이 작아지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문제는요, 주 52시간의 문제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로 연관시키지 말기를 바랍니다. 외국인이 들어와서 정말 안 들어와서 문을 닫더라도요. 이런 것은 다른 방식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구하고 거기서 국내 노동자들을 통해서 답을 찾아야지 언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인력에 의존하는 이것은 매우 잘못된 거랍니다. 자, 정부가 일자리 80% 회복됐다고 지금 착시 현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 그 중에 10명 중 3명은 노인 임시직이라는 겁니다. 5월 고용 동향을 들여다보니 62만 명이 취업해서 양적 증가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 중에 18만 4,534명이 60세 이상의 임시 근로자라는 겁니다. 30세 미만의 상용 근로자는 13만 2,70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이 60세 이상의 임시 노동자 그리고 50대 임시 노동자도 8만 명이에요. 그러면 5, 60대 임시 노동자가 합쳐서 26만 5천 명이라는 겁니다. 노인 일자리 늘어났다라는 것 중에 40몇 프로가 40한 5%가 이 5, 60대 임시 일자리라는 겁니다.